서울 강남 한복판 34세 직장인 민지는 오늘도 회사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반려견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민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강아지 보험, 간식, 훈련비, 펫시터까지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게 하루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민지는 하루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장. 사람은 혼자일 수 없기에 개를 품는다. 미국 스탠퍼드의 진화심리학자 존 투비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인간의 뇌는 집단 안에서 안전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그 생존 위협을 강아지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거죠. 2장. 강아지를 보면 뇌에서 나오는 것. 하버드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를 바라보거나 쓰다듬을 때 인간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놀랍게도 이 옥시토신 반응은 아이를 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강아지를 키우는 건 뇌에게는 가상의 자녀를 품는 것과 동일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개를 키우는 건 외로움을 치료하는 약일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이 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3장. 감정은 돈을 부른다. 정서적인 결핍을 개로 채우는 순간 소비는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사료, 매월 미용과 병원비, 아플 때 응급진료, 여행 갈 땐 펫시터, 심지어 생일 파티까지. 미국 애완견 평균 지출은 연 $3,000 하나 약 400만 원. 한국은 월 14만 원 이상 고정비 지출. 2023년 KB금융 반려동물 리포트 기준. 문제는 이 소비가 기쁨이 아닌 죄책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두는 게 미안해서 외롭지 말라고 새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지만 지갑은 냉정합니다. 4장. 부자들은 개를 어떻게 키울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은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하나. 부자들은 개를 감정으로 키우지 않고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펫시터와 위탁 돌봄 시스템, 정기 예산 안에 포함된 반려동물 관리비, 훈련도 감정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진행.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의 자녀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정해진 주간 일정 외에는 교감 시간 자체를 스케줄로 관리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구조화였기 때문입니다. 5장. 외로움의 대가 출산율이라는 통계. 대한민국은 OECD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반려견 보유율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중 약 36%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가족의 부재를 반려견이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장. 우리는 개를 키우는 걸까? 아니면 감정을 키우는 걸까? 미혼인 사람은 혼자 있는 외로움에 강아지를 입양하고, 기혼인데 아이가 없는 부부는 가족의 빈자리를 개로 채웁니다. 이건 정서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재정적으로는 매달 감정에 과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반려견은 감정 대체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자산은 지속적인 소비 루프로 바뀝니다. 7장. 결론. 반려견을 키울수록 구조가 필요하다.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는가? 아니면 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개와 함께하면서도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마무리 멘트. 반려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지갑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감정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2부 예고. 진짜 부자들은 개와 어떻게 공존하는가? 소비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자산을 만드는 전략을 이어갑니다. 2부. 부자들은 왜 반려견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키우는가? 사랑은 있지만 구조는 다르다. 런던 하이드파크. 한 노년의 남성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고요하게 앉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 목줄은 풀려 있지만 강아지는 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노인은 바로 영국 최대 부동산 재벌 에드워드 리치먼경.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나는 개와 함께 살도록 설계한다. 이 말은 부자들의 반려견에 대한 시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개를 감정의 대체물이 아닌 가치의 일부로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1장. 부자는 감정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에 다스려진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 수업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 마이너스 우선형 소비 루프. 외로움 개 입양 지출 증가, 정서적 의존 심화, 더 많은 지출. 반면 부자는 자본 마이너스 우선형 운영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반려견 입양 전 예산 설계. 정기 스케줄 안에 돌봄 루틴 자동화. 전담 펫시터 또는 시설 연계 감정 소비 최소화. 즉 감정을 인정하되 통제 가능한 구조로 묶는 것. 이게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2장. 부자의 개는 예산 안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볼까요? 애플 CEO 팀 쿡 집에 반려견이 있지만 개가 아침 몇 시에 산책하는지조차도 비서와 매니저가 스케줄링합니다. 팀 쿡은 단순히 강아지를 안아주는 시간만 확보할 뿐이죠. 베조스는 이혼 후 여자친구와 함께 반려견을 키우며 동물 교감 전문가와 계약을 맺고 스트레스 측정 장치를 통해 감정 안정도를 관리했습니다. 즉 사랑하지만 거리 유지. 감정의 주인은 사람이지 개가 아니란 걸 아는 구조. 3장.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다. 보통 우리는 개가 아프면 그날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고 퇴근 중에도 가방을 들고 뛰어가며 아이고 미안해 하루야 하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예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예상과 루틴 안에 포함시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4장. 감정은 자산화될 수 있을까? 많은 부자들은 반려동물을 이미지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자녀에게 공감과 돌봄을 교육할 수단. 브랜드 광고에 쓰이는 상징.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심리 안정 요소. 예를 들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캠페인에는 항상 고급견이 등장하죠. 그건 그냥 예쁜 연출이 아니라 감정적 안정,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암시하는 자산입니다. 개조차도 자산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5장.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부자는 구조로 사랑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에게 의존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외로운 사람이 개를 입양하면 개는 점점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개를 입양하면 개는 함께 사는 파트너이자 삶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사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6장. 결국 개도 돈이다. 사랑하는데 돈 계산을 해요? 이 말은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개를 키운다는 건 자산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입니다.
소비, 시간, 감정, 환경까지 모두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입양을 결정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외로워서, 귀여워서, 눈이 마주쳐서 그 차이가 바로 감정과 자본의 격차이고 사랑과 구조의 차이입니다. 결론, 개와 살 것인가, 개에게 기댈 것인가? 개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개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개와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개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개도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 마무리 멘트. 개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랑이 당신을 망치게 두지는 마세요.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자산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